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섹션 9 결제를 설계하는 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사실 두 개의 막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결제의 마찰을 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막에서는 실습으로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토스 페이먼츠라는 PG사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 플랫폼에게 의지하지 않고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결제 방식 그리고 각각의 회원들마다 최적의 어떤 결제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자율권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뭐 독립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으려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PG사라는 토스 페이먼츠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는 조건들, 받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걸 알려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이퍼클래스 내에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결제를 받는지까지 다 이해를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결제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토스 페이먼츠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테스트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하는 것처럼. 근데 막상 계산은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결제가 안 일어나는 그런 테스트 결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 클래스에서 가벼운 세팅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의 성질에 맞게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9강은 진짜 매우 중요한 강의죠. 왜냐면 여러분은 결제 시스템이 없으면은 비즈니스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무료 창업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하게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이 9강이 되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데니엘 캐너먼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 여기에 나온 문구입니다. 인지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기분이 좋고 보이는 것에 마음에 들고 들리는 것을 믿으며 자신의 직관을 신뢰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뇌는 쉽다고 생각하는 걸 옳다고 믿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이 굉장히 뭔가 마찰이 있고 껄끄럽고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제하기 어려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도 처음에는 약간 그랬는데 이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하는 비즈니스들 보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받아 적고 뭐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왠지 사기꾼일 것 같은 그 느낌, 그 경고 신호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제가 매우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분 쿠팡에서 구매할 땐 너무 쉽잖아요. 거의 원클릭 페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매할 때도 기분이 좋고 왠지 이거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지 편향이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제를 설계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결제를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품을 설명을 하고 오퍼를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요 살게요 라고 하는 말에 되게 안도를 하시고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기분 좋아할 그 순간은 살게요에서 나오면 안 되고요. 샀어요 라는 문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살게요와 샀어요 사이에는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에 변심을 하실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뭔가 계좌번호 달라고 하는 어떤 불편한 프로세스에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밤 10시, 11시쯤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충동 구매하신 적 있나요?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강의를 충동 구매하시든지 물건을 충동 구매하시든지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때 충동 구매하면서 뭔가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 계좌번호 입력하고 뭐 이런 어떤 불편한 과정의 결제였으면 내일 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보통 대부분. 근데 원클릭 결제,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사신다고 했을 때 그냥 누르자마자 바로 결제가 되면은 충동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만큼 인간은 충동 구매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퍼센티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강의에서. 그만큼 많은 수의 매출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불편한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결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토스 페이먼트거든요. KG 이니시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나마 사람들의 편의성, UI, UX가 가장 좋은 게 저는 쿠팡이 아니죠. 네, 토스 페이먼트라고 생각해서 그 토스 페이먼트를 저희 하이퍼 클래스에 바로 연동하실 수 있게 제가 별도의 앱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계좌이체, 물론 계좌이체 여러분들 많이 안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계좌이체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VIP 베타 서비스 처음에 1기를 모집할 때는 계좌이체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1기를 모집함에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아직은 지금 피지사 신청 단계라서 이게 좀 느리지만 지금 그래도 계좌이체로 먼저 불편하지만 지불해 주시면 제가 베타 회원은 엄청난 베네핏을 드리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의 리스크고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계좌이체 정도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기, 3기, 4기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초기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위험 회피성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여러분의 고객으로 섭렵을 하시려면은 계좌이체로는 안 됩니다. 계좌이체는 그들에게는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면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하이퍼클래스나 아니면 인터넷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입장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체 앱을 여는 사이에 마음이 식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노동이 피어납니다. 입금 확인해야 되죠. 입금자료 대조해야 되죠. 수기장부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 밤에는 또 결제 못 받죠. 그리고 데이터가 실종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샀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퍼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CRM이거든요. 하이퍼클래스는 기타 여타의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엔터프라이즈급 CRM을 제공해드려요. 그 고객의 과거, 대화, 이력, 상품, 문의사항 모든 발자취가 다 정리정돈되는 CRM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원이 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늘어도 다양한 직원들이 각각의 고객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가 엄청 좋아지겠죠. 뭐 최근에 뭐 아정당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자체 CRM을 갖고 있으면서 이 고객 서비스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진 거거든요. 왜냐면은 고객 서비스를 하려면은 고객의 정보가 차곡차곡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뭐 엑셀이라든지 구글 시트 뭐 이런 데다가 하면은 히스토리가 정리정돈이 안 돼요. 어쨌든 저희 CRM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는 거는 고객의 결제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기로 쓰고 있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 계좌를 보내주세요가 신뢰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독 서비스, 멤버십 이런 거는 계좌이체로 저희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7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기 베타 테스터에서만 계좌이체는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무조건 저희가 카드 결제, 특히 PG사 카드 결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토스 페이먼트 쓰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페이나 뭐 온갖 종류의 카드사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예시를 드리면은 이 결제에 마찰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 학술적으로도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존에 있는 예시가 바로 아마존 원클릭 결제입니다. 근데 이 원클릭 결제가 지금은 네이버도 하고 쿠팡도 하고 많은 회사에서 하는데 1997년에 처음 아마존이 원클릭 구매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2017년도까지 20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년 동안 원클릭 결제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2017년이나 되어서야 이게 풀렸는데 그때서야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클릭 결제를 하게 됐죠. 근데 그만큼 아마존은 20년 동안 이거를 아무도 못 쓰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 원클릭 결제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애플은 2000년도에 이거 너무 강력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 특허 사용료를 매년 아마존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튠스에서는 원클릭 결제를 했었죠. 학술적으로 좀 논문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리면은 베이마르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결제 UX만 십수년째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결제만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사람 중에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그랬더니 한 30%밖에 안 되고 70%는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10명이 담으면 7명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20년 가까이 거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상품을 담았다가 살까 말까 이제 마지막 카드 번호 입력하면서 참을까 말까 이 돈이면 딴 거 할 수 있는데 계속 인간은 고민한다는 거죠. 물론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담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냥 결제를 하는 도중에 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발견해요. 뭔가 세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 비용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계정 가입을 강요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 그만두시는 방법도 있고 결제창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못 믿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결국에는 70%가 나가는 이유는 결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제의 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제의 흐름과 디자인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미 대형 이커머스 사이트에서의 전환율의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더 직접적인데 코넬 대학교 연구진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2023년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뭐 제목은 Fewer Clicks, More Purchases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이 줄면은 구매가 늘어난다요. 그러니까 한 대형 온라인 리테일러에서 원클릭 결제에 등록한 고객 977명을 35개월 동안에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클릭 등록 후에 그 고객의 지출이 평균 28.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40%가 넘게 올랐고요. 품목수는 36%를 더 많이 결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사이트 방문은 또 18.5%나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긴 한데 이 효과가 원클릭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한두 달만 이어진 게 아니고 15개월 동안 쭉 지속됐대요.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방문하고 결제가 쉬워지니까 더 자주 오고 다양한 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결제의 그 귀찮음에 진저리를 냈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결제가 쉬우니까 믿을만하고 결제가 쉬우니까 결제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소비의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을 전혀 바꾸지도 않고 광고비를 늘리지도 않았는데 결제 단계만 매끄럽게 줄여도 이런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성장률 10% 올리는 거, 20% 올리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왜 우리가 결제의 마찰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결제 하나가 이만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 첫 번째는 전환의 물리학입니다. 이건 되게 단순한 산수인데요. 결제까지 계단이 6개면은 이탈 지점이 6개인 거예요. 근데 결제까지의 계단이 딱 한 계단이야. 그럼 딱 하나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탈하는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가격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 이탈 결제하는 이 단계가 귀찮아서거든요. 두 번째는 충동의 심리학인데요. 이건 데니엘 캐너먼의 얘기입니다. 뇌는 쉬움을 옳다고 생각하고 번거로움을 경고라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축을 하나 더 하면 충동에는 반감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손님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버튼 눌러야 되고 뭔가 숫자 집어넣어야 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충동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의 복리입니다. 코넬 연구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 고객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거든요. 더 자주 방문하게 되고 결제가 쉬워지면은 구매에 대한 어떤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도가 늘고 시도가 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믿음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게 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나 좀 막고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도 원클릭 버튼 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회로가 하나면 됐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사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클릭을 한다는 거는 보자마자 바로 클릭하면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비즈니스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상품이면은 뭐 원클릭이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 하이퍼클래스는 사실은 지식 비즈니스에서도 작동하고 코칭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오프라인 매장들 예를 들면 지금 루비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일샵도 되고 뭐 미용실도 되고 요가, 필라테스, PT,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다 적용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들은 다 원클릭 결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든지 예약받고 상담을 받는다든지 근데 상담받기 위해서 유료를 한다든지 예약에 예약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독형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판다, 뭐 우유를 판매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상품을 파는 거지만 구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게 이 결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플렉서블하게 만드실 수 있는 툴이 저희는 하이퍼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렉서빌리티, 그런 유연성을 가지시려면은 여러분들만의 PG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파는 날도 있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 날도 있고 매달 받아야 하는 멤버십도 있고 이 모든 게 하이퍼클래스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를 그냥 어떻게든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결제 시나리오를 만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별 최적의 결제 방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